안녕하세요. 브라운 다이어리입니다. 봄비가 내리는 날, 자칫 처질 수도 있는 그런 날 공원에 나왔습니다. 싱그런 허브가 손을 흔들고 우산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오늘 이야기에 앞서 제가 영상 제작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마음관리 채널인데 경제 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돈 문제는 우리의 심리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목적이 다양하겠지만 가난으로 인해 불편이 싫고 비굴하지 않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을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는데 몇 가지 목표가 필요합니다. 저도 아직 진행 중이지만 5가지 목표에 도달해 경제적 자립과 함께 행복에 도달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주식하면 쪽박차고 예적금은 너무 작고 그런 저 같은 분들에게 현실적인 방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얼마를 모아야 할지 목표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최대한 많이 모으겠다는 것은 무계획이나 다름없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저는 4인 가족 기준으로 금융자산 6억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직장인 또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2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입니다. 50대 이상인 분들도 넣으면 좋겠지만 이때부터는 부를 늘리는 것보다는 지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 부양에 필요한 예산은 제외하는 기준입니다. 부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고 대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는 부분도 제외하겠습니다. 저는 50세가 되기 전에 살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 6억의 자산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6억의 금융자산을 모으면 매년 3천에서 3,600만 원가량의 금융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일하는 시간을 반으로 줄이면서 부부와 합산 3천만 원가량의 수입만으로 65세까지 일하는 전략입니다. 연간 가계소득 6천을 유지하면 2자녀 대학 등록금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물론 비용이 많이 필요한 특수한 전공이나 유학과 같은 변수는 제외하였습니다. 누구나 좋은 집에서 살고 비싼 차를 타고 싶습니다. 자, 매달 얼마씩 저축하고 계신가요? 월 100만 원을 저축하는 분이 4천만 원짜리 자가용을 사면 그 4천만 원을 다시 모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그 4천만 원이 시드머니가 되어 경제적 자립에 4년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선택이지만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다면 젊어서 즐기는 것을 미루겠다는 것임을 명심하세요. 저렴한 빌라에 살 것인가 대출해서 아파트에 살 것인가도 고민일 겁니다. 대출로 레버리지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칫 10년 넘게 모은 자산을 모두 잃는 분도 있습니다. 아파트는 소비이면서 투자일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는 투자보다는 소비에 가까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돈을 모아서 어떤 곳에 투자하시나요? 주식 실력이 뛰어나시다면 이 챕터는 지나치셔도 됩니다. 아직도 예적금을 하시나요? 물론 은행은 안전한 보관 장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맡긴 돈을 웃돈을 더 받고 누군가에게 빌려주면서 그 차익으로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는 곳이 바로 은행입니다. 이제 은행을 제치고 우리가 직접 빌려주기로 해요. 저는 채권, 그것도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중 예금 금리가 4%이면 신용등급 A 회사채 중 이자가 높은 경우 7%까지 있습니다. 채권은 그 대상이 디폴트 되지 않을,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확률에 투자하고 주기적인 배당을 받는 상품입니다. 미국 채권에만 투자해도 국내 예금보다 금리가 높고 달러라는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금융자산의 70%를 회사채에 투자하고 나머지 30%는 S&P 500이나 코스피 200과 같은 지수 ETF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회사채를 통해 받은 배당은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도 합니다.
추가로 절세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SA 계좌를 통해 비과세와 세금 이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고수분들이 정리해 놓은 자료를 참고하셔서 개념을 이해하신 후 도전해보세요. 그 전까지는 일반 계좌로 투자하세요. 직장인의 월급은 공제되는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작아진 금액을 열심히 아끼고 저축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500만원의 급여에서 100만원의 저축이 가능한 분이 600만원으로 수입이 늘면 저축액은 당연히도 200만원으로 2배 증가합니다. 우리는 먹고 자고 소비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비용이 듭니다. 동일한 금액이라도 최대한 단기간에 벌 수 있다면 저축액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퇴근해서도 일을 해야겠죠? 본인을 엔잡러라고 정의하세요. 본업의 연장도 좋고 음식 배달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놀면서 살 수 있으신가요? 대기업에서 은퇴한 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다큐멘터리에서 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을 놓게 되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목표 금액을 모은 후에도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 주 3일 정도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이 있을 때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일상의 루틴을 만들고 동호회 활동을 하고 혼자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까지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미 이러한 자립에 도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좋겠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며 가치관과 행복이 우선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기원하는 브라운 다이어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